이럴 거면 뮤지컬 11회 2부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주식회사 랑의 대표이고 해화로운 공연생활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안영수입니다. 안녕하세요. 뮤지컬 매거진 더 뮤지컬 편집장 배경입니다. 반갑습니다. 저희 박수 치기로 했죠. 네, 어색하지 네, 않게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소개할 공연 이거 뭐 저번에 전설의 리틀 농구단에 이어서 사람들이 소극장에서 떼거지로 나오는 소극장에서 배우들이 많이 나오는 공연 뮤지컬 비더슈탄트입니다. 9월 25일까지 드림아트 센터 3관에서 공연이 됩니다. 공연 시간이 최초에 110분 안내되어 있었다가 현재 130분으로 안내되어 있는 공연이고 제작사는 미스틱 컬처라는 곳입니다. 130분인데 인터미션 없다는 거. 네. 저는 110분으로 알고 갔었거든요. 네. 130분 공연 되더라고요. 네. 네, 이 시간이 그 공연 9월 25일에는 200분 할 예정이라고. 계속 시간이 조금씩 늘어난다고 합니다. 이번에 그 초연된 작품이었죠. 네네네. 네, 미스틱 컬처라는 새로운 신생 제작사라고 해야 될까요? 신생 제작사가 제작한 작품이고요. 네. 이게 처음에 티켓 오픈한 날 그 문화비 공제 받으려고 봤는데 그 안내사항 아래 그게 써 있었어요. 여기는 안 된다고. 그 문예비 공제가 안 된다고 그냥 안내를 한 공지가 거예요. 돼 있어가지고 이제 몇몇 분들이 알아봤더니 아직 사업체 등록이 제대로 되지 않아서 안 됐고 추후에 해주겠다. 이게 등록하고 나서 공제 받으려면 또 뭔가 신청해야 되는 그게 절차가 있을 거라 그 신청이 안 됐었나 보다. 제작사에서. 네, 그래서 그 지금은 또 해주고 있대요. 돼가지고. 이 미스틱 컬처가 사실 디자인하는 회사거든요. 공연계에서 그 포스터, 뭐 BI 이런 것들 그 디자인하고 해주는 회사인데, 사업을 확장한 건가요? 어느 날 그런 이야기가 들렸어요. 이 회사가 제작을 한대.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실제로 제작을 했고 비더슈탄트래요. 펜싱이래요. 6명인가? 몇 명이 나온대요. 공연장이 드림 3관이래요. 뭐야? 이랬었어요. 규모가 근데 되나? 그렇게 얘기를 나눴을 때부터 생각해봐봐. 그 배우들이 펜싱에 관련된 그 어떤 그 의상 같은 거, 유니폼 같은 거를 입었다 치고 펜싱을 6명이 그 조그만 공연장에서 해. 관객들이 좋아하지 않겠어? 대박이네. 이렇게 생각했었어요. 정말요? 처음 네. 그 얘기 들었을 네. 때? 저는 그렇게 생각했었고 내용이 어떨지에 대해서는 사실 내용을 몰랐고 디자인 회사가 그걸 한다고 하니까는 제작사는 이제 앞으로 자리가 없겠다. 이 생각과 이 회사의 디자인을 맡긴 회사는 디자인 결과물이 평소보다 좀 느리게 나오겠다. 이 생각을 했죠. 네. 이 작품도 마찬가지로 전설의 리틀 농구단처럼 그 리딩 공연 그러니까 쇼케이스 공연을 통해 가지고 이제 관객들을 만나게 됐는데 2017년 한예종 아카데미 쇼케이스 최종 선정작이었다고 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5년의 시간이 걸린 거죠. 근데 그 2017년 아크로 한예종 쇼케이스 다음에 글로컬 라이브 아시죠? 영수님께서도 너무 잘 알고 계시죠? 예. 네, 라이브가 진행하고 있는 글로컬 라이브 시즌 4 선정작이었어요. 그 쇼케이스 공연을 했을 거예요. 그때 같이 선정됐던 작품이 뱅크시 아몬드. 예. 근데 아몬드가 또 정식 공연이 됐고 예. 이 작품도. 근데 이 작품은 그때 당시에 비더슈탄트라는 제목이 아니었고 레지스탕스라는 제목이었어요. 네. 그랬구나. 네. 그래서 이 작품도 그런 지원 사업이랄까요? 그거를 이제 거쳐가지고 개발이 돼온 작품인 거죠. 근데 이 작품을 어떻게 디자인하고 있었던 회사에서 제작을 결정하게 됐는지 그 과정이 궁금한데 아직 누구한테도 못 들었고 물어보지도 않았습니다. 물어봤다가 혹시 그동안 디자인을 맡아서 하고 있었는데 제작사가 결제를 빨리 안 해줘서 성질나서 공연을 했다 이렇게 얘기할까 봐. 그럴 거면 내가 디자인하지 뭐 이런 생각을 해서 내가 디자인하면서 제작하지 이런 말씀 드릴까 봐. 근데 여하튼 결과는 현재 9월 25일까지 공연인데 남은 날짜에 있는 티켓들이 모조리 매진이다 이렇게 제가 들었어요. 현 시점에 티켓 오픈된 것까지는 네. 다 매진이죠. 네. 아주 또 저랑은 일면식도 없고 잘 모르는 분인데 부럽습니까? 이건 이제 부럽다고 얘기하기 전에 항상 시샘의 그 단계를 거쳐가거든요. 샘나는 대상이 되는 거죠. 그리고 몇 번 재연 사면할 때마다 계속 되면
그제서야 저는 이제 부럽다는 표현을 씁니다. 지금은 시샘. 아니 이 공연을 제작사를 소개시켜주지 뭐 이런 생각이 들면서 그리고 아마 이게 공연이 이제 다음에 공연할 때는 좀 극장이 커지겠죠. 워낙 극장이 규모가 조그마다는 얘기가 커질 있었으니까. 수 예. 그리고 그 영수님께서는 처음에 펜싱 한다고 해가지고 되게 재밌겠다라고 생각했다고 하셨는데 재밌겠다 말고 티켓이 잘 팔리겠다. 네. 예. 이게 펜싱을 소재로 한 작품이 창작물 중 처음이잖아요. 네. 근데 마침 또 올해 펜싱 그 드라마가 굉장히 인기를 끌면서 저는 그게 어느 정도 25, 어느 정도 살짝 관심을 갖게 하는데 조금의 어떤 영향이 있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물론 내용은 전혀 다른 얘기지만 예, 뭐 하나는 뭐 밝은 청소년 뭐 이런 이야기고 하나는 내용 봐보니까 뭐 엄청 무거운. 근데 이 시대를, 작품에도 정말 다 들어있는 것 같아요. 저는 종합 선물 세트 같이 감정적으로는 네. 그러니까 감동도 있고 재미도 있고 웃음도 있고 사랑도 있고 우정도 있고 네. 그리고 이게- 캐스팅이 어마어마해요. 캐스팅이 어마어마하다고요? 그러니까 한 역할에 정말 많은 배우 사실 많지는 않죠. 근데 워낙 여섯 캐릭터가 등장을 하는데 한 역할에 3명의 배우들이 다 캐스팅이 되어 있다 보니까 조합이 그러니까 이게 저는 이제 캐릭터랑 캐릭터에 맞는 캐스팅 분들을 뭐 다들 예매처에 나와 있는 내용이니까는 찾아보면 아시겠지만 말씀드릴 텐데 이런 내용을 보면 좀 신기해요. 이 배우들이 바삐 움직이는 배우들이고 창작 초연이고 그리고 6명이나 그 작은 무대 위에 올라가려면 합이 중요할 텐데 어떻게 연습 기간에 이런 조합을 다 연습을 할 수가 있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 시스템적으로 좀 진짜 대단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매그너스 역의 최석진, 안지환, 황순종 배우, 아벨 역의 김바다, 김지온, 동현 배우, 프레드릭 역의 김이담, 김도현, 이기현 배우, 클레어 역의 이승현, 조풍래, 이형훈 배우, 하겐 역의 이진우, 김방언, 곽다인 배우, 제스퍼 역의 정선기, 한정훈, 이한솔 배우 이렇게 해서 6명. 근데 각각의 3명씩. 그럼 몇 명? 6, 3, 18명. 18명의 배우분들이 캐스팅된 거죠. 그리고 이제 이게 페어가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연습 과정 아마 그래서 페어별로 공연되는 게 연습하는 과정에서 만들어지지 않았나 이런 그냥 혼자 예상이 돼요. 왜냐면 이게 조합이 다 바뀌면 합이 좀 안 맞을 수도 있고 위험할 수도 있으니까. 이게 펜싱 칼을 정말 써야 되니까 그러니까요. 합을 예. 잘 맞는 게 중요해서 그래서 아예 정말 학급처럼 예. 반을 나눠서 공연을 하고 있더라고요. 예. 저는 아마 요런 식의 페어 고정이 예전에 이제 성별 때문에 오펀스라는 연극이 여성 배우분들이 했었던 조합 이건 섞을 수가 없으니까 그렇게 해서 페어가 아예 고정이 돼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저는 페어 고정으로 해서 진행하는 공연의 필요성? 그러니까 비더슈탄트라는 공연이 만약에 100회를 공연하면 비더슈탄트가 100회라는 건데 페어가 고정이 되면 비더슈탄트 1, 비더슈탄트 2, 비더슈탄트 3, 4가 각각 25회씩밖에 공연을 하는 꼴이 되기 때문에 저는 그러면 회차가 적어지니까 이 배우의 이 공연을 보고 싶은 사람들이 더 몰입해서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매진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들어요. 저 혼자 예상인데. 근데 이제 페어가 이렇게 조합이 여러 가지로 나눠지는 것들을 보고 싶은 우리 관객분들도 계실 테니까 그래서 가끔 이렇게 섞이는 것 같은데 또 그걸 지칭하는 용어가 굉장히 귀여워요. 이게 지금 1반, 2반, 3반으로 나뉘어서 네. 공연을 하고 있는데 네. 그 배우들이 살짝 섞일 때가 있단 말이죠. 그럴 네. 때는 크로스페어는 이동 수업이나 또 합반이라고 이렇게 부른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명칭들이 또 되게 재밌어가지고 이 작품을 좋아하는 관객들은 더 좋아하게 되는 면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게 처음부터 계획을 1, 2, 3반으로 만들고 나머지 크로스되는 회차는 어쩔 수 없이 크로스가 되는 회차 또는 어쩔 수 없는 게 아니라 전략적으로 만든 회차를 이동 수업이나 아니면은 뭐라고요? 아까 합반? 네. 이렇게 만드는 건지 아니면 1반, 2반, 3반을 연습하다 보니까는 연출이랑 얘기해서 이거는 그냥 고정페어로 가야 되겠다. 연습에 이런 게 필요해서 근데 이거 캐스팅 일정이 절대 안 나오는데요. 그럼 이건 어쩔 수 없이 그 회차는 그렇게 그냥 좀 크로스를 해야지 라고 얘기한 결과물을 듣고 마케팅적인 발상에서 이렇게 생각해내는 건지 모르겠지만 전자가 됐건 후자가 됐건 저는 전략적으로 잘 짰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 전략이 현재 통하고 있다. 예. 그래서 참 제가 뭣도 아니지만 참 잘했어요라고 하면서
드릴 수 있다면 스티커라도 드리고 싶은 마음입니다. 네, 또 새로운 조합 보고 싶잖아요. 맨날 1반, 2반, 3반 다 보다가 이 반이 또 합쳐진 거 보고 네. 싶고 하니까 네. 이제 저 같으면 제가 외초조선 옛날에 했을 때는 그런 식이 되면 나중에 이제 합반한 다음에 나중에 이제 그 메타버스 뭐 이런 거 갖고 와서 1-2-3반 뭐 이런 거 만들어 갖고 18명이 한 회에 다 나오게, 물론 드림아트 센터 분장실 3관의 분장실은 18명이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18명이 들어가면 분장을 받으려면 등에 다닥다닥 붙어갖고 네, 분장을 받아야 되거든요. 자, 이거 내용 한번 말씀을 드려볼까요? 이거 내용이 사실은 그냥 그 방금 말씀하셨던 25, 21 이것처럼 뭐 알콩달콩 말랑꼴리 뭐 이런 얘기로 되지 않고 시대적인 상황이 시대 전혀 배경이 그렇지가 다 않습니다. 달라서. 그래서 좀 차분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독일 정부가 학생들한테 이제 스포츠를 금지를 시키는 거죠. 그리고 엘리트 스포츠 학교에서만 운동을 할 수 있던 1938년의 독일, 예상이 되시겠지만 1938년의 독일이면은 당시에 이제 세계 2차 대전을 주도하고 있었던 뭐 그런 거죠. 네. 당시 이제 최고의 펜싱 선수가 되고 싶은 야심찬 17살 매그너스. 이 매그너스가 가장 친한 친구인 아벨을 설득해서 함께 엘리트 스포츠 학교에 입학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펜싱을 할 수 있다는 사실에 마냥 이제 기뻐하고 있었죠. 근데 수업을 받으면서 조금씩 이제 의아함이 생기게 되는 거죠. 성적으로 학생 등급을 나누고 유전학을 가르치면서 차별하고 총을 주면서 유대인을 총살하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스포츠 학교가 아니고 나치 사상을 주입시키는 군사 학교였던 겁니다. 알고 보니까. 학교에 대해서 이제 그런 진실을 알게 된 매그너스랑 아벨이 펜싱부 친구들과 힘을 합쳐서 학교의 비밀을 파헤치고 사람들한테 알리기 시작하는 내용이죠. 한편 매그너스는 학교의 최고 책임자인 클레어 단장에게 이 학교가 어떤 곳인지를 듣게 되는데, 그렇지만 자신을 인정해주고 독일 최고의 펜싱 선수로 만들어주겠다는 그를 믿고 따르기로 결심을 하는 거죠. 그러다가 점차 권력에 이제 물들어가게 되는 거죠. 도시에 수용소가 건설된다는 그 사실을 알게 된 아벨은 펜싱부 학생 프리드릭을 설득해서 이 프리드릭의 도움을 받아서 외부 기자를 만나기 위해서 학교 밖으로 나가게 되는데, 근데 결국 이제 그렇게 하다가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아벨이 죽은 것을 알게 된 아까 그 이제 아벨을 같이 가자고 얘기했었던 매그너스랑 프레드릭은 히틀러가 오는 펜싱 대회에서 1등을 반드시 하고 이 그를 죽이겠다고 다짐을 하면서 이 목숨을 건 결승전을 치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펜싱부 학생들의 선택과 성장을 이제 그 공연 중에 이제 막 그 보여주면서 별 생각 없이 시대에 이렇게 순응하고 그냥 세상이 이렇게 됐으니까 어쩔 수 없어 라면서 하는 이런 태도가 얼마나 위험한 건지를 경고하는 이런 메시지를 갖고 있고, 이 시대에 대해서 부조리함, 자기가 이해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이 긍정적인 반항이라는 이 가치 이런 거를 좀 공연 보고 있으면 느끼게 해주는 그런 작품이라서 아까 우리 편집장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비더슈탄트에는 그 이 젊은 친구들의 패기 어린 어떤 그 의지나 밝음 이런 것들도 좀 보여주고, 이 시대를 느끼게 되는 아픔도 좀 보여주고 거기에 반항하기 위한 용기도 보여주는 그 캐릭터의 섬세함도 보여주는 극이라서 아마 이 공연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공연이 자꾸 길어져도 왜냐면 뒤쪽에 그 상황에 대해서 이해하고 뭔가 이 절실해지고 하는 것들을 감정이 계속 올라오니까 증폭되니까 이 공연을 110분이었던 게 140분이 되더라도 그냥 편하게 보고 계시는 게 아닌가. 아마 그리고 배우들도 이 씬이 보통 공연이 하게 되면 시간이 러닝타임이 줄기 마련이거든요. 익숙해지면서. 근데 늘어간다는 얘기는 잊지 않았던 대사들이 필요하다고 느껴지니까는 연출이나 이런 프로듀서의 컨펌을 받고 좀 증가되는 거일 수도 있고, 또는 동작이나 이런 것들 아니면 어떤 대사가 의미가 훨씬 더 전달이 되니까 이 호흡이나 이런 것들이 느리게 갈 수도 있고, 아까 줄거리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벨의 죽음을 대하는 매그너스나 이런 프리드릭이나 이런 사람들의 태도가 충분한 시간을 필요하다고 배우들이 느껴지니까 그걸 하고 이제
객석이 200석 정도밖에 안 되니까요. 거기서 배우가 느껴진 걸 관객들이 못 느꼈을 리가 없고 같이 호흡하다 보니까 그게 그렇게 좀 진행이 되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마 그래서 드림아트센터 3관에 드림아트 3관이 아니라 드림아트센터 전체에 여기 비더슈탄트 공연 전에 화장실 사용량이 급격히 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좀 듭니다. 줄거리가 워낙 무거워서 그냥 뒤에 제 혼자 개인적인 생각을 좀 해봤고요. 이런 내용이에요. 이게 초연 작품이고 네. 창작자도 신인 분들이고 배우들도 신인 배우들이 굉장히 많이 섞여 있거든요. 네. 근데 어떻게 보면 정말 작품이 초연에 이것도 저희가 예전에 한번 소개했던 은하철도의 밤이었죠처럼 입소문을 타고 이렇게 큰 반응을 얻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서 고무적이라고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요즘에 느끼는 건데 좋은 공연이라는 이 말에 포함되는 공연들이 시대에 따라서 관객들의 어떤 이 성향에 따라서 바뀌는 것 같은데 지금 대학로에 있는 소극장에서의 좋은 공연은 메시지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이 메시지를 전달하는 배우가 맡은 캐릭터를 얼마나 더 섬세하게 아픔을 아니면은 뭐 이렇게 좀 결핍을 이런 것들을 잘 보여주면 보여줄수록 관객분들이 좋은 공연이라고 이해하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저는 좀 많이 들더라고요. 캐릭터 중요하죠. 관객을 끌어들이는 캐릭터. 그리고 그러니까, 이 비더스턴트 같은 경우에는 각각의 캐릭터들의 성격이 다 좀 다르거든요. 그러면서 또 재미를 느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 전에 배우분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던 어나더 컨트리 이 연극에도 학생들이 그 시대를 살았던 학생들의 이야기들이 이렇게 쭉 나오는데 어떻게 보면 비더슈탄트는 이 시대 이 독일 나치 2차 대전 히틀러가 집권하고 있던 당시 독일들 요 시대를 살던 사람들의 마음을 우리가 어떻게 알겠어요. 근데 그 시대를 살았던 그냥 인간으로서 17살, 18살 되는 이 인간의 마음을 이 젊은 친구들의 마음을 그 아픔을 잘 표현해서 좋은 공연이라고 사람들이 생각하고 그렇게 되는 거 아닌가. 게다가 이제 펜싱 칼 쓰니까 액션이나 이런 거 아까 저번에 월요일 날 우리 방송했었던 전설의 리틀농구단 얘기하면서도 얘기했지만 배우들이 그 좁은 공간에서 그거 하려면은 얼마나 땀을 흘리겠어요. 땀에 눈물도 많이 흘릴 것 같은 공연의 내용이니까 관객분들이 같이 거의 같은 호흡으로 느껴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아마 그게 매진되고 있는 이유가 아닌가 싶습니다. 비더슈탄트 뜻 영수님 알고 계셨어요 이전에? 아니요, 몰랐습니다. 비더슈탄트 뜻이 독일어로 저항이라는 뜻이래요. 그래서 이 시대 배경이 극중 시대 배경이 1933년부터 1945년 나치 독일 정권 당시의 그 배경을 하거든요. 아까 한 1938년 정도를 배경을 하고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 비더슈탄트는 독일 내부에서 당시에 히틀러를 제거하고 정권을 뒤바꾸려 한 사람들의 투쟁을 일컫는 말이라고 합니다. 당시에 이 저항운동에 가담했다가 처형당한 독일 시민의 수가 약 7만 7천 명이라고 하네요. 레지스탕스 이런 거는 많이 들어봤는데 그리고 TV의 프로그램에서 독일 나치 히틀러 시대의 이야기가 얼마 전에 이제 시사 교양필요에 나와서 볼 기회가 있어서 봤는데 무서운 것 같아요. 이게 공연 줄거리 말씀드릴 때 나왔던 그 시대에 그냥 순응하고 시대가 원하는 대로 가는 거. 우리나라도 한때 지금 뭐 이런 얘기 많이 하지만은 우리나라 경제개발 5개년 계획 이런 거 하고 경제가 계속 성장하니까 이게 맞지라고 생각하는 별 의식 없이 그냥 잘 산다고 하니까 막 따라가던 시대, 이 시대의 이면에 있었던 어둠이 얼마나 큰 건지 좀 생각하게 되고 그래서 더 헬멧 같은 연극도 그렇고 이런 이야기가 계속 공연의 소재로 나오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의식이라는 게 좀 무서운 것 같습니다. 용수님 지금 의식이 없어 보이시는데요? 네. 그러니까 무슨 얘기를 공연으로 만들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근데 항상 이런 이야기는 어떤 창작물로서는 매력적인 것 같아요. 굉장히 자유나 뭐가 억압된 상황에서 그 캐릭터들이 어떻게 여기에 저항할 것인가라는 걸 보여주는 게 좀 창작자들에게는 매력적으로 다가오는 이야기인가 봐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이런 작품이 있고 위대한 쇼맨에 보면은 네블라라는 인물은 이 히틀러라고 생각이 될 만한 가상의 인물을 독재자. 대역 배우의 역할이었잖아요. 근데 이 시대를 살았던 그 사람이 가장 행복했던 시간이
그런 사람을 흉내내는 거였는데 지금 시대를 살고 있는 사람이 그 사람을 보면은 맞지 않은 태도였다 이렇게 평가하니까 그 시대를 만약에 내가 산다면 나는 이렇게 반항하는 매그너스 이런 인물이 될 수 있는 사람인가? 이제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굉장히 쉽지 않은 일들이라 그래서 그냥 의식이 없어집니다. 나는 그럴 수 있는 사람인가? 그러면은 멍해지고 지금 2022년 사는 게 그나마 다행인가? 이런 생각이 드는 그런 생각이 저희가 들었습니다. 보는 영수님 그런 질문 안 하고 네 사실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시키는 거 빨리빨리 해야 되고 후기 읽어볼까요? 첫 번째 후기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공연 전후에 캐스팅보드 사진이 달라서 공연 들어가기 전에 한번 공연 보고 나오면서 또 한번 캐스팅보드 사진을 찍어야 됩니다. 저는 이런 마케팅 참 좋아하거든요. 저도 저 개인적으로 사실 이런 거 이거 몰랐거든요. 네. 어떻게 달린 거예요? 공연 저는 들어가기 전에만 캐스팅 보드를 봤는데 끝나고 나서는 어떻게 달라지는 거예요? 그 의상이 입고 있는 바뀌어요. 의상이 네, 달라지는 의상이 거예요? 달라져요. 와 음. 정말 세심하구나. 네. 저는 이거 참 좋아하는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마케팅이고 이거 사람들이 사진을 찍고 요즘에 사진 찍은 걸 그 인스타나 이런 데 많이 올리니까 이게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걸 다 찍어야 되는 게 문제인 것 같아요. 오시는 분들이 200명이면 200명이 다 찍어야 되는 게 문제인 것 같고 예. 이 그 공연에 관련된 사진들이 그 프로그램에 들어가고 공연 사진 찍으면 프로그램에 들어가고 포토북 같은 데 들어가고 하다 보니까 사진도 그리고 어떤 공연 회차에서는 이 사진을 증정하기도 하고 하니까 공연의 사진을 여러 가지 컨셉으로 찍을 수 있으면 저는 이걸 그 캐스팅 보드도 기간별로 좀 바꿔서 막 붙이고 싶은 마음도 들고 하는데 물리적으로 좀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영화같이 다 찍어놓은 필름 가지고 홍보하는 이런 시스템이 되면 참 좋겠다. 요즘에 워낙 사진 찍으면 사용되는 데가 많아가지고 채널들이. 그쵸? 그러니까요. 예. 근데 한 번 쓴 사진은 다른 데서 못 쓸 것 같고 쓰면 안 될 것 같고 막 이러니까. 네, 여튼 요런 리뷰를 보내주셨고 작고 소중한 드하센에 6명의 배우가 펜싱을 할 수 있을까 싶었는데 되긴 됩니다. 요 어떤 감정으로 쓰신 건가요? 되긴 됩니다. 이게 되네? 예. 이런. 아주 꽉 차요. 걱정됐는데 생각보다 괜찮았다 이런 말씀이시겠죠? 그런 것 같아요. 이게 오히려 지금 관객들이 되게 이 공연을 재밌게 보고 있는 포인트가 되기도 해서 네. 그러겠죠? 네. 근데 전 이제 그 앞자리에 있으면 무섭다고 하는 거. 펜싱칼 날라오기도 하고 이런. 근데 이게 그러니까 관객분들한테 미아 파밀리아는 물고기를 주잖아요. 그리고 어떤 공연들은 요즘에 많은 공연들은 막 편지 같은 걸 던지기도 하고 그러면 객석으로 날아갈 수도 있으니까. 근데 그게 그 배우들이 같이 연기하는 것에 대해서 좀 긍정적으로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근데 그런 분들이 100명 중에 한 명이 이건 좀 아니지 않아? 이렇게 되면은 공연을 보지 않은 사람들이 안전사고에 대해서 걱정하시는 얘기들이 막 나오면서 확인도 안 했으면서 안 좋은 얘기가 나올까 봐 걱정이 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여하튼 긍정적인 마음으로 쓰신 것 같아요. 아주 꽉 차요. 다만 앞자리에 앉으면 조금 무섭습니다. 펜싱칼에 찔릴 것 같아요. 단체로 발 구르면서 펜싱할 때 정말 멋있어요. 공연장이 작아서 어디에 앉던지 잘 보이긴 하는데 단차는 점점점 배우가 바닥에 앉거나 눕는 장면은 앞열이 아니면 안 보입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뮤지컬 제작하는 연출부, 안무 하시는 모든 분들한테 얘기하고 싶은데 저는 바닥에 배우 눕히는 거 별로 안 좋아합니다. 뒤에 좀 안 보이게 되죠. 예, 근데 이제 눕혔는데 경사무대다 이러면 상관없는데 눕히는 거 별로 안 좋아하고 연습실에서 볼 때도 연습실 바닥에 누우면 이건 그림이 좀 그래요. 반드시 누울 때가 있죠. 죽었는데 필요할 때가 있죠. 네. 서서 죽을 수는 없으니까. 네. 죽을 때. 예. 이게 또 공연 초반에 카파이즈 막공 때랑 약간 겹쳤거든요. 그래서 층간소음이 있었어요. 카파이즈는 또 조용하잖아요. 발굴이 여기서 막 시작하면 계속 막 쿵쿵쿵쿵 쿵쿵 뛰니까. 그때 위에 펜싱 열심히 하는구나. 그럴 그랬었다 수 있었겠네요. 그렇군요. 이런 후기도 또 있어요. 나치 시절 이야기라 무거울 거라고만 생각했는데 중간에 재미있는 대사나 넘버들이 있어요. 넘버 멜로디는 신나고 밝은데 가사가 좀 많이 잔인하고 시대를 역행할 뿐. 실제로 히틀러가 젊은이들 혹하게 하려고 제복을 멋지게 디자인했다는데 무대 의상, 특히 제복이 아주 멋집니다. 미스틱컬처는 제복 박제 사진 많이 남겨주세요. 중간에 슬로우 모션 연출이 나오는데 이건 좀 별로라는 의견도 남겨주셨습니다. 그리고 공연 시간 좀 줄여주세요. 허리가 너무 아파요. 라고 하시네요. 네. 미스틱 컬처가 디자인하는 회사에서 박제 사진 같은 거 아마 많이 남길 수 있을 능력이 있으실 거예요. 단
배우 매니지먼트사의 컨펌이나 이런 것들의 시간을 좀 빨리빨리 일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여튼 잘 될 때, 매진될 때 잘하셔야 됩니다. 새로운 제작사의 첫 번째 공연이니까 그걸 잘 해놓으면 쇼노트 대표님이 저한테 그러셨어요. 첫 단추가 잘 깨져야 공연 제작사가 힘을 받아서 공연을 할 수 있다. 공연을 했는데 처음부터 손해를 보고 시작하면 그다음부터 이제 다 부탁하고 뭐하고 하다 보면은 공연을 원하는 대로 제작을 못하니까. 근데 6명의 배우, 창작, 초연, 물론 그 작은 무대에 6명의 배우가 들어가니까 무대 장치나 이런 것들이 뭐 화려하다 뭐 이런 건 아니라고 들어서 손익분기점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돈 버셨다면 지금 기회입니다. 지금 잘 만드셔서 사진 같은 거 많이 찍고 배우들 지금 빨리 계약하셔서 내년이든 언제든 왜 그 은하철도의 밤이나 유진과 요즘도 작년에 잘 돼갖고 바로 들어와서 또 잘 됐잖아요. 요거 공연장 조금 큰 데로 해갖고 요거 싹 해갖고 요거 쫙 해갖고 싹 해서 쫙 해서 빡 땡겨서 좋은 작품 짜잔 해갖고 MD도 빡 만들고 나 그 얘기도 들었는데 비더슈탄트의 손수건이 엄청 많이 판매됐다고. 그래요? 중간에 손수건을 주는 장면이 있대. 아벨이 매그너스한테. 근데 그거랑 똑같은 손수건을 MD로 판매하고 있는 거예요. 아마 자수가 박혔나 매진일 거예요. 그 손수건이 믿진 않지만 저한테는 또 어떤 분이 2만 장이 팔렸다고 그랬나? 이 만장이라는 단위가 얼마나 큰지 모르고 얘기하셨던 것 같아요. 네네. 제 생각에는 MD 만드는 사람이 미치지 않고서야 2만 장을 발주를 주지 않습니다. 200장 발주 줬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잘 팔려서 올리자마자 이제 이 공연에 나오고 그 우리 공연 내용 봐서 알겠지만 아벨이 매그너스한테 주는 손수건이면 이거는 엄청 의미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손수건이 잘 팔렸을 것 같은데 하여튼 제가 들은 수량은 아마 엄청 부풀려서 들어온 수량일 텐데 꽤 잘 팔렸다고 그래요. 그래서 요거 제가 말씀드리는 건 요거 비더슈탄트 6명 나오고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 제작비가 이게 손익분기점 넘기기가 쉽지 않거든요. 요거 MD로 가는 겁니다. MD로. 요거 가갖고 펜싱 칼부터 시작해서 대학로에 한동안 오펀스 에코백 다 갖고 다녔잖아요. 오펀스 그 에코백에서 꺼내는 볼펜이 다 펜싱 칼이길 바라면서 펜싱 칼 볼펜. 펜싱 칼 볼펜. 아유 아이디어가 뭐 보통이 아니에요. 자 비더슈탄트를 추천해주고 싶은 사람 우리 편집장님이 한번. 저 생각한 거 있었는데. 네. 생각한 거 말씀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비더슈탄트가 학생들이 주인공으로 나오잖아요. 네. 근데 이 학생들의 선택이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무모하다고 할 수 있어요. 그렇죠. 진실을 세상에 알리기 위해서 세상에 저항한다는 게 굉장히 어렵고 무모한 선택을 하지만 그럼으로써 또 마음에 감동을 주게 되는 게 있거든요. 네. 그리고 캐릭터들이 굉장히 성격이 뚜렷해요. 네. 그래서 되게 공감할 수 있는 캐릭터가 나올 거라서. 누구한테 추천해 주려고 이렇게 앞이 길어요? 그렇죠. 이 사람이 누군지 모르겠지만 이 사람은 반드시 봐야 될 것 같아. 영수님. 나요? 네, 아까 나라면 어떻게 어떤 선택을 할까라고 이렇게 고민이 된다 그런 생각을 떠올린다고 하셨으니까 보시면 영수님이 좀 생각을 해볼 만한 그런 여러 캐릭터들이 있거든요. 아유, 그래서 매진돼서 어쩔 수 없이 못 보게 생겼는데 어떡하죠? 꼭 보러 가시는 걸로. 네. 알겠습니다. 비더슈탄트가 조금 자리가 남아 있어야 해화로운 공연 생활도 의뢰를 하고 할 텐데 이 표가 매진되면 잘 되는 팀들이랑은 뭐가 연락이 안 돼. 계속 연락 안 되시게 계속 잘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뮤지컬계의 소소한 소식들을 알아보는 시간 대학로 소식통입니다. 예, 얼마 전에 2022 웰컴 대학로 사전 행사 리부트 행사 리부트 대학로가 열렸었는데요. 7월 30일 날 열렸었거든요. 토요일 날. 그날 엄청 더울 때. 엄청 더운 날. 예. 엄청 덥기도 하고 비도 살짝 왔고 하여간에 되게 더웠던 날. 이제 웰컴 대학로가 그 우리나라 작품들도 그렇고 이 대학로 자체를 국내외 관광객들한테 이제 알려주고 하려고 하는 2017년부터 지속됐던 행사인데 지난 2년 동안 코로나 때문에 외부에서는 행사가 없었다가 이번에 외부 행사가 새로 열렸죠. 원래 웰컴 대학로는 9월 24일부터 10월 30일까지 행사고 이 리부트 행사는 이 웰컴 대학로 행사를 알리기 위한 다시 시동을 거는 사전 행사로 7월 30일 날 열렸고 이 웰컴 대학로 내용 중에서 웰컴 시어터라는 행사는 11월 말까지 이어져 있으니까 9월 24일부터 10월 30일까지라는 이 행사 날짜와는 조금 상관이 없게 앞쪽 뒤쪽으로 좀 퍼져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홍보대사가 지금 언론에도 많이 나왔는데 그 스트리트 우먼 파이터에 나오는 모니카 그분도 홍보대사이기도 하고 전 세계에서 2022년에 가장 이슈를 받았던 분 오영수 배우님. 예, 저랑 이름이 똑같아요. 꽃뿌리 영에 빼어날 수인지 모르겠는데 심지어 자음으로는 똑같습니다. 초성만 이응 시옷. 안영수는 그날 사회를 받고 오영수 선생님은 홍보대사 하셨고 여하튼 선생님도 나오셨었고 제가 그날 행사했었으니까 이제 그 드로잉 퍼포먼스 하시는 분들이 막 그림을 그리면 네 개의 그 이 그림에 막 춤을 췄다가 하면서 막 그려요. 네 개를 이렇게 막 조합해서 딱 그러면 오영수 배우님이 짜잔 하고 이제 얼굴이 딱 나오시는 거죠. 그럼 짜잔 하고 나오면 그걸 쫙 갈라주면 뒤에서 오영수 배우님이 빵 하고 나오는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시스템상 그게 안 돼서 짜잔 모여놓고 사람들이 와 그러면 옆에서 걸어 나오셨어요. 사회 보셨다고요? 그럼 또 출연료 네, 많이... 돈 받고 사회 보는 거고요. 사회 본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날 이제 그 오후 4시부터 저녁 원래는 8시 반 정도까지 행사였는데 이미 9시가 살짝 넘어서 끝났고 그날 11시 반부터 저는 가서 리허설부터 쭉 했었으니까 예, 하여간 정말 더럽게 진짜 더웠죠. 예, 더웠는데 저는 오랜만에 너무 기분 좋게 했어요. 왜냐하면 마케팅을 주로 하고 있으니까 내가 일을 해서 일을 한 성취감을 느끼거나 보람을 느낄 일이 요즘 별로 없었다가 이건 하여간 행사가 잘 끝났으니까 그날 관객분들 중에 저보다 훨씬 더 고생한 건 앞쪽에 앉아있던 관객분들. 되게 예, 그 좋아하시는 배우가 나와서 그러신 건지 뭐 여러 가지 이유로 아침 8시 반에 제일 먼저 오신 분 8시 반에 와서 정말요? 그때부터 쭉 앉아 있어갖고 앞에 계셨던 분들은 우비를 나눠드렸는데 비가 왔어요. 근데 비가 폭우처럼 왔어요. 그래서 바지가 다 젖었어. 근데 그 와중에도 바지가 젖고 머리가 젖고 다 젖어도 카메라만큼은 안 젖겠다고 하시면서 우비로 카메라를 감싸고 다시 마르고 이걸 반복하고 하면서 그 시간을 버티신 거죠. 얼마나 관객들이 많이 왔어요? 명수를 모르겠는데 이제 그 무대가 거리 공연, 무대 공연 이렇게 두 가지 있었거든요. 거리 공연 때도 그쪽에 안 앉아 계시다가 너무 더웠으니까 이제 행사가 시작해서 판놀이라는 팀이 오프닝했어요. 그 판소리 하시는 분들이랑 마술 하시는 분도 있었고 그다음에 이제 그 팬텀싱어처럼 파페라 하시는 4명의 분들이 거기서 무대 하셨는데 그때 관객들이 그쪽에 계시다가 이제 무대 공연으로 넘어오면서 관객분들이 오셨는데 거기 앞쪽은 다 찼고 뒤에 그 콘솔 있는 자리까지 서서 보시는 분들이 밀집도가 조금 더 밀집이 돼 있다가 조금 덜 밀집돼 있는 정도에서 왔다 갔다 했지 생각보다 거길 채워주고 있는 명수는 거의 일정하게 채워줄 정도로 해서 꽤 많은 분들이 보셨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행사 중에 뮤지컬 관련돼서 우리는 이럴 거면 뮤지컬이니까 저희 회사 랑 공연들 풍얼주 쿠로이저 택엔 누가 살고 있을까 난쟁이들 노래를 최민우 한보라 황두현 배우가 한 곡 또는 2곡씩 불렀고 그다음에 최근에 이제 인기가 엄청났던 사회참미에 출연했었던 우리 뉴캐스트 팀 임준혁, 이정화, 김여원 배우, 장지우 배우까지 참여해줬고 그다음에 이제 현재 공연하고 있는 그 사회참미 팀의 김종구 배우가 함께 참여하면서 거기서 이제 베니싱 노래도 하나 부르고 디아길레프 노래도 부르고 그래서 이때는 뭐 관객들이 뭐 반응이 그리고 이제 박해나 배우가 와서 마지막에 겨울왕국의 그 겨울왕국 2에 나오는 그 뭐야 새로운 세상 그 노래를 쫙 부르는데 뭐 노래를 뭐 가지고 노셨다 뭐 이렇게 그런 행사였었습니다. 그리고 그 팀 말고도 뮤지컬 팀 말고도 뭐 여러 가지 뭐 이 퍼포먼스 하시는 팀들이 오셔서 많은 공연을 보여주셨고 일반인들 이 공연 매니아분들 섞여서 있었는데 이제 거기가 좌석제가 아니니까 옆에서 보기에 어떻게 할 수도 없고 마음이 좀 조마조마했었던 거는 앞쪽에 자리를 아침부터 와서 이렇게 앉아 계셨던 거잖아요. 근데 여기 지나가시는 분들이 저 행사하네 보시는 거예요. 근데 앞에 앉아 계신 분들은 요 관객과 관객 사이 이 공간이 앉기 힘든 공간이에요. 그러니까 나름 잘 앉았어. 근데 지나가시는 분들이 보기에는 저기 좀 삐집고 앉으면 되겠는데 뭐 앞에 오셔서 앉는 거예요. 근데 이걸 저희가 안 되는데요. 시야가 가린데 이렇게 얘기하기는 좀 뭐한 거지. 네. 이게 그 페스티벌이고 거리 공연이니까. 그래서 옆에서 이제 사회 보면서 그걸 봤는데 가서 아저씨를 좀 뒤로 가시라고 얘기하고 싶은데 그렇게 하기도 좀 뭐하고 뭐 이게 마음이 막 조마조마해갖고 그냥 혼자 이랬었습니다. 여하튼 굉장히 행사는 성황리에 끝났고 그날 너무 더워서 제가 사회 보고 있는 동안 리허설하는 동안도 그 앞에 계신 관객분들이 왜 이렇게 7월 30일날 이런 왜 이렇게 더운 날 하는 거예요? 막 나한테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하는 건 아닌데요. 저도 더운데요. 막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 다음 날 하루 종일 비가 왔어요. 그래서 날짜를 잘 어제가 골랐다. 낫다. 더워도 이게 낫다.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와, 이번 웰컴 투 정말 많은 팀이 참여하네요. 이게 150개 공연팀이 참가한다고 하는데 그 웰컴 프린즈도 있고 그다음에 소나무길에서 하는 뭐 행사도 있고 여러 가지 행사도 있고 이 웰컴 시어터에 참여하는 공연이 지금 그 10개 정도 됐는데 이 웰컴 시어터 공연 말고 그 웰컴 대학로 시기에 하고 있는 공연팀들이 그 지원을 하면 다 받아줘서 이 팀들도 어느 정도 이제 홍보 혜택도 받고 이렇게 되는데 이 팀이 60개, 70개 정도 공연이 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는 150개 팀 정도가 다 된 거죠. 그리고 왜 그 시상식 같은 거 하면 영화제 시상식은 가수들이 와서 노래 부르면서 축하해 주잖아요. 근데 뮤지컬 시상식은 이상하게 뮤지컬 배우들이 와서 우리가 시상식을 하는데 우리가 가서 축하 공연도 하고 우리가 상도 받고 이런단 말이에요. 이제 그런 의미에서 아마 여러 가지 장르의 퍼포먼스 팀들이나 이런 분들이 와서 축하 공연도 해주고 하니까 그 팀을 다 합하면 150개의 공연팀이 참가한다. 뭐 이렇게 나오는 것 같습니다. 유정아 배우가 게다가 또 이제 2부 사회를 저랑 같이 봐서 받는 개런티에서 일부를 투자했겠죠. 드레스를 또 빌려갖고 입고 오셨는데 너무 아름다우신 거예요. 그래서 그날 더워서 제가 자켓을 갖고 왔는데 안 입고 계속 사를 보다가 같이 봐야 되는데 이분이 너무 아름답게 에라 모르겠다. 나도 자켓 입고 팔에 땀이 질질질 예, 근데 너무 아름다웠던 무대고 너무 멋있었던 무대가 펼쳐졌었습니다. 이정호 배우 정말 아름답죠. 네. 김여원 배우랑 임준혁 배우는 자기 무대가 끝나고 나서 가면 되는데 공연 봤어요. 종구 형이 나와서? 이제 공연을 해야 되니까 우리도 볼래 막 이러더니 관객분들이 그 맨 앞에 1열 정중앙 맨 앞에 자리를 이렇게 여기 앉으시라고 그래서 거기 쪼그려 앉아갖고 공연도 보고 가시고 재밌는 정말 행사였네요. 예, 근데 더워서 고생이긴 했는데 오랜만에 야외에서 하니까 배우들도 그렇고 그날 퍼포먼스 했었던 분들도 그렇고 뭐 드럼캣이라고 그 여성 타악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난타팀도 있고 한데 관객들이랑 야외에서 너무 오랜만에 만난 거예요. 근데 관객들이 거기 가득 채워주고 있고 그 더운데 다 감동받아서 기분이 너무 좋았다고 그러더라고요. 쿠로이 공연할 때 그 한보라 배우가 오세요라는 넘버를 불러야 되는데 그럼 뒤에 이제 코러스가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배우 한 명이 모자른 거예요. 옳았구나 오랜만이다 싶어서 거의 중간에 껴갖고 춤추면서 영수님 진짜 다 영광적이다. 이정아 배우하고 사회도 보시고 또 코러스도 하시고 이렇게 제가 영광적이에요? 네네네 영광스러웠겠네요. 정말 그들이 영광이라고 생각해야죠. 제가 사회를 본 게 몇 년인데 예, 여하튼 웰컴 대학로의 그 나머 다른 거리 행사들도 아마 저는 계속 사회를 보게 될 것 같은데 그냥 많은 분들을 거리에서 만날 수 있어서 좋고 뭐 비가 오더라도 살짝만 오면 길거리에서 뭐래도 계속 하려고요. 제가 하고 있는 유튜브 채널 헤어로운 공연생활에서 그날 옆에서 영상팀이 쭉 찍었거든요. 그래서 그날 리부트 행사 그 브이로그를 아마 2편 정도로 만들어서 공개할 거고 예, 그렇게 진행할 예정입니다. 예, 조회수가 좀 필요하거든요. 예. 그리고 뮤지컬 경종수정실록 중계 소식도 있습니다. 경종수정실록은 조선의 20대 왕 경종과 왕위를 노리는 이복 동생 연인군, 참 발음하기가 어려워요. 그 두 형제 이야기를 기록한 홍수찬, 역사에 기록되지 않은 기록할 수 없었던 그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데요. 네이버에서 중계한다고 해요. 그래서 8월 15일, 22일, 29일 오후 8시에 진행되고요. 중계 날짜마다 캐스팅이 다른데 15일에는 애녹, 박정원, 주민집 페어, 22일에는 성태준, 홍승한, 정민 페어, 29일에는 정동화, 신성민, 김종국 페어가 공연을 한다고 하네요. 가격은 2만 원입니다. 경종도 공연 종료된 지 꽤 됐는데 이제 진행이 되는 거라서 아마 많은 분들이 좀 좋아하지 않으실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런 거 있잖아요. 이 캐스팅이 이 공연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을까? 이런 것에 대한 맞아요. 불안감이 있다고 하면 요 기회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지금까지 한 주간의 대학로 소식 얘기해봤습니다. 공연 후기 나누시고 싶은 분들 이메일 뮤지컬 _돌아돌아 @네이버.com이나 이뮤 공식 트위터 계정 뮤지컬 도라도라로 후기 보내주시면 되고요. 이럴 거면 뮤지컬은 SBS 팟캐스트, 유튜브 계정 스파트, SBS 라디오 앱 고릴라, 네이버 오디오 클립, 애플 팟캐스트, 팟빵에서 들으실 수 있습니다. 구독, 좋아요, 다운로드 하는 것도 잊지 마세요. 자,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12부로 돌아오겠습니다. 이럴 거면 뮤지컬!